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주제는 보디빌딩 운동과 몸짱이면서 마라톤을 잘 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. 사실 전에 제가 지금은 마라톤 베이스, 러닝 베이스로 운동을 하지만 과거에는 같이 어떻게 좀 잘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생리학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가지고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히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20대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98kg의 그런 몸무게를 육박을 했었고요. 살을 빼기 위해서 그때는 달리기를 하지 않았고요. 유산소 운동, 그냥 걷기, 산을 타거나 그런 운동을 자주 해가지고 88kg까지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10kg 정도 감량을 하고 나서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니즈 때문에 헬스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. 이렇게 헬스를 계속 해오고 러닝 크루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달리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. 같이 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 다음에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처음으로 찍게 됩니다. 찍으면서 커팅이 중요하잖아요. 달리기의 빈도를 조금씩 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달리기를 조금 더 비중을 좀 올리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러닝이 좀 재밌어지고 이제 실력이 좀 느는 거예요. 그 와중에서도 두 번의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. 같이 어떻게 좋아질 수 없을까? 또 보디빌딩 운동을 하면서 몸이 이쁘게 유지가 되면서도 계속 점진적으로 이뻐지면서 과연 마라톤 실력, 10km부터 시작해서 하프 마라톤, 풀코스까지 이 마라톤 종목, 단축 코스까지 다 포함을 할게요. 이 마라톤의 실력이 점진적으로 같이 상향할 수 없을까라는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. 계속 운동을 하다가. 그래서 근손실은 한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러닝을 하게 되면은 더 뭔가 잘 뛰고 싶다. 어떤 기록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고 싶다.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고민이 있었던 이후부터 양쪽으로 계속 운동을 그래도 잘 하려고 하다가 제가 2022년부터 마라톤 이제 베이스로 운동을 완전 이제 전향을 하게 됐는데요. 기록을 위한 어떤 저항 운동은 하고 있지만 근비대 훈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앞으로도 쭉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운동의 방향성은 이제는 러닝이 된 거죠, 한마디로.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없다입니다. 둘 다 잘할 수 없다, 현실적으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근거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가보시죠. 네, 이런 구도는 또 처음인데요. 글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구도로 촬영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근비대 훈련을 하면 별로 유리하지 못한가, 같이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너한테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 1번은 VO2 max가 있습니다. VO2 max가 있고요. 그 2번은 LT가 있습니다. 저산 역치가 있어요. 그리고 3번은 이제 러닝 이코노미. 이렇게 러너의 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가 있는데 VO2 max가 뭐냐면 VO2 max는 1분당 몇 킬로의 산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느냐, 요거입니다. 이게 VO2 max가 60이다고 하면은 이제 60kg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소화할 수 있는 러너가 되는 거죠. 그리고 70kg다고 하면은 70kg에 해당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1분 동안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쵸? 근데 만약에 같은 VO2 max를 갖고 있습니다. 60이라는 VO2 max를 갖고 있어요. 근데 60이라는 VO2 max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60kg예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70kg입니다. 그러면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더 운동 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. 운동 강도가 같은 페이스로 뛰었을 때. 그래서 똑같은 페이스로 운동을 했을 때
이 70kg인 사람은 젖살이 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VO2max가 똑같을 때 60kg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 70kg인 사람보다 똑같은 페이스에 있을 때 좀 더 유산소성에 가까운 운동이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? 무산소에서 유산소로 운동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오래 뛸 수 있는 거죠. 그 페이스를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뭐 예를 들면은 3분 40초 페이스를 간다고 쳐볼게요. 그럼 이 페이스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체중이 떨어지게 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. 확실히 같은 VO2max를 갖고 있더라도 이 체중 차이에 의해서 같은 페이스에서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체중이 또 중요하냐 보면은 이 있죠.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속도의 제곱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질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커진다.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낮을 때는 이 질량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해요. 근데 우리가 레이싱을 할 때 기록을 잴 때는 어때요? 속도가 빠르니까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. 왜냐?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가는 거니까. 이런 걸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 길어지는 페이스 있죠. 하프 마라톤이나 뭐 마라톤을 뛰어들 때는 더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. 살이 아니라 근육일지언정 이 질량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. 그래서 이런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근비대 훈련을 하면은 기록을 내는 데에는 유리하진 못해요. 마라톤 선수들이나 장거리 선수들을 봐도 그 쉐입이 샤프하고 다들 말랐잖아요. 그리고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육상 종목을 봤을 때는 쟤네들은 운동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종목에 맞게 의도화해서 낮은 체지방률을 만들었다. 일부러 유지하고 만드는 것이었다. 그리고 중요한 러닝 이코노미적인 측면에서 볼게요. 또 요걸 가지고 러닝 이코노미라는 게 뜻이 경제적으로 뛴다는 거잖아요. 경제적으로 뛴다는 건 뭐예요? 같은 페이스에서 에너지 대사가 낮게 형성을 되면서 뛴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낮은 심박으로 보일 수 있고 열 발산이 낮게 이렇게 되면서 뛰는 거죠. 한마디로 러닝 이코노미. 뭐 자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. 자세가 이제 좋아야지 아무래도 러닝 이코노미가 좋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정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페이스에서 낮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는데 이 여기서 질량이 많아져 버리면은 같은 페이스에서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사용이 되니까 빨리 지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러닝 이코노미 측면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. 그리고 이 자세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육량 많으신 분들은 걸음걸이가 어떻죠? 걸음걸이가 살짝 팔자로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. 무릎을 일자로 해서 전진을 하지 않으시고 약간 바깥쪽으로 뺀단 말이야. 이렇게 바깥쪽으로 뺀다는 건 어때요? 마라톤은 전진 운동이잖아. 전진 운동인데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뺀다는 거는 보폭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. 손해를. 이 거리를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갔어요. 만약에 이렇게 당겨왔어. 그렇죠? 그럼 요만큼의 손해가 보는 거예요. 손해. 요만큼의 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. 지금 요만큼의 거리를 손해를 보는데 이 거리를 손해를 보는 만큼 하프나 마라톤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커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무릎을 모아서 뛰라는 거 있잖아요.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것도 있지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. 거리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왜 무릎을 벌리면서 뛸까 생각을 해보면 다리에 근육량이 많아. 뭐 내측광근 안쪽에 뭐 내전근도 근육량이 뭐 많고 뭐 전반적인 근 비대를 통해서 사이즈가 많다 보니까 사타구니가 쓸린다고. 그쵸? 사타구니가 안 쓸리려고 해서 바깥쪽으로 무릎을 벌리는 거예요. 그쵸? 저도 그랬어요. 옛날에 무릎을 벌린다고 사타구니가 쓸리니까 그거를 타이즈나 뭐 보완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러닝 이코노미가 효율이 안 좋아진다. 보폭이 줄고 부상 위험이 커진다. 또 사타구니가 쓸려서 또 오래 또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. 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타구니가 쓸려버리면은 외상을 입어가지고
외상을 입으면 어때요? 쉬어야 되잖아. 그러면 운동을,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또 불상사가 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 양립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있어.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몸도 좋고 달리기도 잘해.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본인들이 유전자일 확률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. 달리기만을 목표로 한다, 이 기록만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근비대가 필요가 거의 없어요.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잃는 게 너무 싫어. 달리기는 또 어느 정도 잘하고 싶어. 그러면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. 뭐 3대 400을 유지하는 와중에서 서브 3를 하고 싶어를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 인간이 되고 싶어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정말 좋아요. 근데 뭐 3대 500에 마라톤 풀코스 서브 한 2시간 40분 언더 뭐 이걸 목표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. 이런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기엔 어렵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. 헛된 꿈이라 할까요? 왜냐면 이거 뭐 가능할 수 있어요. 가능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.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점점 과부하를 해줘야 돼요. 그러면 둘 다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. 스트레스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? 자연스럽게 부상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요. 부상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다치면 또 운동을 완전히 쉬어야 하잖아. 시즌 아웃 될 수 없잖아. 쉬어줘야 되면은 그 자연스럽게 부상을 안 당하게 하려면은 회복 시간도 올려줘야 돼요. 그렇죠? 회복 시간도 올려줘야 되면은 이전에 운동을 2시간을 했어. 둘 다 잘해야 되고 싶잖아. 그럼 3시간을 해줘야 돼. 하루 평균. 회복도 수면 시간을 뭐 7시간 잤던 거를 뭐 9시간 뭐 낮잠 포함이나 뭐 누워있는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올려줘요. 둘 다 올라간단 말이야. 그러면은 총 시간이 3시간이 늘었어요. 그러면서 일상도 있죠. 저희 뭐 육아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비즈니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. 뭐 학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지. 밸런스가 많이 뭉개진다는 거지. 그러면서 어떻게 돼? 현타가 온다는 거지.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현타 안 오고 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.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. 뭘 바라고 이렇게 하냐는 거지. 내가 현타가 안 오고 설득이 되냐는 거지.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하면은 할 말 없어요. 근데 3대 500을 치면서 서브 2시간 40분 언더 뛰는 사람이 주변에 있냐는 거지. 마스터들 중에서. 네?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결론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준 높은 1%를 거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 한 5% 10%라고 볼게요. 이거는 뭐 가능할 수 있어. 요 정도 수준은 가능할지 몰라도 1%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.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. 기록을 원한다면 이쁜 몸을 선택할 수 없고, 그쵸? 이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달리기 기록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은 말라깽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보니까 제 운동을 둘 다 사랑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